네, 이어서 영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84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52번 영세 유형은 우리가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매입을 했을 때 영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그러한 영세율 세금 계산서까지 발급을 받았다라고 하면 52번 영세 유형을 사용을 하고요. 자, 문제로 바로 볼게요. 7월 21일이고요. 자, 매입처 연해시대로부터 수출용 원재료 공급가액 2천만 원이고요. 이거를 구매 확인서 동그라미,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매입하고, 자, 거기다가 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까지 교부를 받았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동그라미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52번 영세 유형을 쓴다라는 것이고요. 자, 대금은 전액 약속어음을 발행했대요. 자, 그러면 자, 입력을 해볼게요. 7월 21일이고요. 유형은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52번 영세 유형이고요. 자, 참고로 이 유형을 보실 때 우리가 매입자 입장에서, 즉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매입했을 때는 52번 매입자 입장이었다면, 자, 반대로 우리가 매출자 입장이면 거기에 대응되는 유형은 12번 영세 유형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참고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품목은 원재료입니다. 자, 공급가액 2천만 원 하고 엔터를 치면 부가세는 없죠. 왜냐하면 영세율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공급처명은 F2번 눌러서 연해시대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전자 맞습니다. 자, 그리고 분계 유형은 우리가 지급 어음을 발행했기 때문에 3번 혼합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차변의 원재료는 정상적으로 왔고, 자, 대변에 우리가 지급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만 추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와 이제 비교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시면, 자, 쭉 넘겨보시면 292페이지에 55번 수입 유형이 있죠. 자, 292페이지에 수입 유형이 있죠. 그래서 자, 요 수입 유형은 우리가 지금 방금 봤던 영세 유형과 어떤 차이가 나냐라고 했을 때, 자, 이러한 수입은 우리가 외국에서 직접 수입한 경우에 쓰는 유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봤던 요 영세 유형은 내국 사업자끼리 거래를 하고 거기에 영세율 세금 계산서까지 받았으면 쓰는 이 유형이고요. 52번은. 자, 그거랑 다르게 우리가 외국에서 직접 수입을 받았다라고 한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받긴 받는데, 요거는 우리가 세관장이 발행한 세금 계산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수입 세금 계산서라고 하고, 자, 여기 뭐 과세표준 구하는 건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는 없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예제가 있는데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0월 28일 분계죠. 자, 벨기에의 엔트에서 수입하면서 인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체크하실 게 뭐냐면, 자, 어디서 수입을 했냐면 외국에서 바로 수입을 했죠. 그래서 수입에다가 동그라미를 해주시고요. 이 벨기에에서 이제 즉 외국에서 수입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고,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세관장으로부터, 왜냐면은 이 외국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나 세금 계산서를 직접 발급하진 않습니다. 외국인은, 즉 외국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천 세관장이 대신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받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55번 수입 유형을 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도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양식이 직접적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우리 회사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우리 회사는 주식회사 보라고, 지금 이 보라는 공급 받는 자 칸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급을 받는 입장이구나, 즉 수입하는 입장이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지금 공급자는 인천 세관으로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한 경우에는 인천 세관에서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라는 거 확인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과 세액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왜 외국에서 이제 수입하는 건데 영세율이 왜 적용이 안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적용을 받습니다. 즉 이게 어떤 뜻이냐면 소비가 되는 나라에서 지급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어쨌든 외국에서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자, 요거는 소비하는 나라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라고 해서 이 공급가액에 10% 부가세가 붙는 거죠. 그래서 수입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가 붙는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입력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28일이고요. 자, 유형은 55번 수입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자, 요거는 품목이, 품목이 부품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세금계산서 보시면 중간쯤에 나와 있고요. 자, 수량과 단가는 없고 공급가액은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부가세가 10% 자동으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자, 이 부분 확인을 해주시고요. 공급처명은 우리가 인천세관입니다. 인천세관. 지금 인천세관이 거래처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 자, 거래처 코드는 1008이라고 문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새로 등록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코드에서 00000 5개를 입력하시고 인천세관이라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코드를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코드는 1008으로 수정을 해 주신 다음에, 자, 여기에 이제 문제에 사업자 등록번호랑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수정이라고 눌러보세요. 자, 수정이라고 눌러보면 바로 공급처 등록에서 이제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게끔 하단에 커서가 가죠. 자, 그러면 자, 문제에 여기 공급차 칸을 보시고 사업자 등록번호와 요 성명, 사업자 주소, 그 다음에 업태, 요거를 이제 문제 제시된 거는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사업자 등록번호는 109-8302-763이고요. 자, 대표자명, 요거는 한세관이죠. 그리고 업태는 관공서.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사업장 주소는 우편번호 생략하시고, 자, 여기에다가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입력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입력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자, 요게 이제 전자세금계산서죠. 자, 요거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해요? 요 세금계산서 타이틀 앞에 확인이 가능하고, 문제에도 전자자가 나왔죠? 그러면 1번 여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분계 유형은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하단에 이 합계금액, 여기에서 이제 옆에 보시면 현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했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1,000만 원은 없죠. 자, 나머지 1,000만 원은 왜 없느냐? 자, 우리가 이 수입 대금은, 즉 요 물품 가액 있죠? 순수한 물품 가액은 이 세관장에게 우리가 지급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다 지급했어요? 이 벨기에라는 나라의 엔트라는 회사에 우리가 물건가액을 지급했죠. 그리고 부가세는 누구한테 지급한다? 인천세관한테 지급한다. 즉 물건가액은 외국 수입자에게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부가세만 이 세관장에게 우리가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합계 금액이 1,1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100만 원밖에 나와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전액 현금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1번 현금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부가세 대급금 100만 원 자동으로 입력이 됐죠. 자, 요 부분 맞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우리가 인천세관에서 물건을 사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부가세만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가세 분계가 이제 전부가 되겠죠. 그래서 부가세 분계만 오면 정상적인 분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세와 수입을 비교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자, 284페이지죠. 284페이지 다시 돌아오셔서, 자, 10번, 53번 유형 면세를 보도록 할게요.
자, 면세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가 매출할 때도 마찬가지로 면세 유형을 본 적이 있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매출하는 재화나 용역이 면세였다면 이번에는 매입자 입장에서 면세 재화를 매입했을 때 53번 유형을 쓴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를 보시면 11월 2일이죠. 공장 조립부에서 사용할 기계 운용 교재를 신림서적에서 구입하고 계산서, 자, 계산서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대금 20만 원은 전액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교재를 구입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교재는 면세 재화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도 되겠지만, 자, 계산서라는 요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게 되겠죠. 우리가 이게 면세가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른다 하더라도 요 계산서라는 얘기만 듣고 요거는 면세 재화구나 라고 확실하게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입력을 같이 해볼게요. 자, 11월 2일이고요. 자, 유형은 매입 중에서도 53번 면세입니다. 53번. 자, 그리고 품목은 서적이라고 할게요. 자, 공급 가액은 20만 원이라고 했고요. 자, 부가세가 없죠. 왜냐면 요거는 면세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다라는 것이고, 공급 처명은 F2번 해서 신림 서적이죠. 신림 서적을 입력해 주시고, 자, 전자 여부에서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이게 전자가 아니고 뭐다? 종이다 라고 문제에 나와 있죠. 그러면 0번 부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분계는 전액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라고 했으니까 3번 혼합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하단의 분계가 지금 원재료라고 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원재료를 구입한 것이 아니고 서적을 구입했고, 이 서적은 어떤 계정 과목을 써야 하느냐면 도서 인쇄비입니다. 이 도서 인쇄비 중에서 500번대랑 이제 800번대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장 조립부에서 사용할 서적이잖아요. 그러면 500번대 제조 원가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대변을 입력을 하면 이제 완성이 되겠습니다. 보통 예금 20만 원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완성이 됐고요. 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고요. 11월 3일 분계가 나와 있죠. 자, 매출 거래처인 주식회사 KS 컨설팅의 행사에 보내기 위한 화환을 즐거운 꽃집에서 20만 원의 현금 구입하고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자, 여러분들 개업식 같은 거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자,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우리 화환 많이 보셨죠? 자, 화분에 있는 그런 꽃들은 우리가 면세 항목으로 분류를 합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 재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화환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그거를 어디다가 보내줬어요? 매출 거래처인 KS 컨설팅에다가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분계부터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자, 이러한 분계는 어떤 계정 과목을 쓸 건지, 자, 판단이 되시죠? 자, 우리가 매출 거래처에 어쨌든 선물을 보낸 거기 때문에, 자, 차변에 뭐가 온다? 접대비라는 계정 과목이 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접대비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 혹시 떠오르시는 거 있으실지도 몰라요. 자, 우리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불공제 항목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자, 우리가 불공제 항목이 접대비 계정 과목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로 화환이라는 거는 면세 항목이라고 했잖아요. 즉, 여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불공제 항목과 그 다음 플러스로 면세 항목이 중복이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분들 불공제 유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볼 건데, 어쨌든 불공제 유형에 해당하면
이 유형을 우리가 분류를 함에 있어서도, 즉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불공제 항목은 따로 유형을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불공제 유형을 쓸 것인지 또는 지금 배우고 있는 면세 유형을 쓸 것인지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면세가 우선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요거는 우리 교재 중간쯤에 나와 있죠. 자, 화살표 보시면 이 문제에서 주의할 점은, 자, 접대 목적이라고 하여, 자, 54번 유형 불공.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울 건데, 어쨌든 우리가 불공제 항목에 해당하면 54번 불공 유형을 따로 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불공 유형은, 자, 이어서 보시면 매입세액을 부담하면서도 공제가 안 되는 거래에 적용한다. 자, 이게 어떤 뜻이에요? 자, 우리가 불공 유형으로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그 항목이 매입세액을 부담하면서도 공제가 안 되는 것, 즉 우리 매입세액이 있다라는 뜻은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재화다라는 뜻이잖아요. 즉 이거는 면세 항목은 불공 유형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구입 시부터 면세로 구입했으므로, 자, 불공 유형이 아니고 어떤 유형 쓴다? 53번 면세 유형을 적용한다라는 게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불공과 면세 유형이 중복이 되면 뭐가 우선이다? 면세가 우선이다 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러한 중복되는 그러한 형태의 분계가 우리 시험 문제에서도 종종 출제가 되고 있고 굉장히 오답률이 높은 출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자, 면세가 우선이다. 요거 결론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11월 3일이고요. 유형은 우리 매입 중에서도 면세 53번 유형이다라는 것이고, 자, 품목은 화한이라고 쓸게요. 화한. 자, 그리고 공급 가액은 20만 원이다 라고 입력을 하면 마찬가지로 부가세가 바로 넘어가게 되죠. 즉 부가세가 없는 면세 유형이기 때문이고요. 자, 공급처명은 F2번을 눌러서, 자, 우리가 어디서 화환을 구입을 했냐라고 봤을 때 즐거운 꽃집이라는 이 거래처에서 화환을 구입한 거죠. 그러면 즐거운 꽃집, 자, 요 공급처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전자 여부를 보시면 지금 문제에 계산서 괄호 열고 종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함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문제, 그 출제 문제에서는 거의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는 거의 한 80%나 90% 정도 다 전자로 교부를 받거나 교부를 합니다. 그런데 한 20% 정도는 종이로 교부하는 경우도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습관처럼 1번 여로 선택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요거는 종이기 때문에 0번 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계 유형을 우리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결제를 했는지 보면 되겠죠. 자, 현금으로 구입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1번 현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하단의 분계가 자동 생성이 되는데, 자, 우리가 원재료를 구입한 게 아니고, 자, 차변에 뭐가 와야 된다? 접대비라는 계정 과목이 와야 된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접대비 중에서도 매출 거래처에 선물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자, 매출 거래처라고 나와 있으면 우리 800번대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는 접대비를 반드시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출금 전표에다가 계정 과목 접대비가 왔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이 전표를 해석을 하실 수가 있냐면, 우리가 분계 유형에서 현금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전액 현금으로 결제됐다라고 해서 지금 대변에 모두 다 이제 현금이라고 표시가 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편 계정 과목만 우리가 요 접대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이러한 출금 전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다음 문제죠. 자, 11월 4일 분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정의홀딩스로부터 공장 부지로 사용할 토지를 3천만 원에 매입하고 계산서, 자, 여기도 종이 계산서죠. 자, 받고 대금은 10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어쨌든 지금 우리 면세 유형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키워드가 되는 단어가 뭐다라고 했냐면, 자, 계산서라는 단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계산서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그 판단 키워드가 되는 것이고, 자, 우리가 토지를 구입을 했어요. 토지를 구입을 했고 공장 부지로 사용할 토지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우리가 토지라는 자산이 증가되는 그런 분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 토지는 면세 항목 중에 하나였고, 자, 그거를 설령 모른다고 하더라도 뭘 보고 알 수가 있다? 계산서라는 단어를 보고, 아, 요거 면세 항목이구나 라고 판단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11월 4일이고요. 유형은 매입 중에서도 53번 면세 유형입니다. 자, 품목은 토지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공급 가액은 문제에 3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부가세는 마찬가지로 없죠. 자, 공급처 명에 F2번을 눌러서, 자, 어디서 구입을 했냐라고 보시면, 자, 정의홀딩스죠. 정의홀딩스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전자 여부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자가 아니고 종이다라고 해서 0번 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분괴 유형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금은 10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 요거 외상이구나 라고 해서 지금 2번 외상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요 외상, 요 거래는 주된 우리 상거래일 경우에만 쓰는 그러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외상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자, 만약에 우리가 외상으로 선택했을 때 자동 생성된 분괴를 보시면 지금 외상 매입금이라고 자동 분괴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외상 매입금은 주된 상거래에서 쓰는 거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토지를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회사의 자산을 구입한 것, 즉 우리 유형 자산 중에서 토지를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주된 상거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자, 3번 혼합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혼합으로 들어가면 지금 차변만 자동 분괴가 되어 있는데, 지금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고 토지라는 계정 과목이 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대변은 우리가 자, 다음 10개월 후에 지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미지급금이 되겠죠. 그래서 미지급금 부채 증가, 이렇게 대변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간에 중요한 거는 이 토지 같은 경우에 면세 항목이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계산서라는 그 단어를 보고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자, 면세와 불공제 유형이 중복이 된 경우에는 면세가 우선한다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불공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